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용 시간이 또 왔습니다. 자, 7월 11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여러분도 또 요번 주가 슬슬 이제 끝자리로 가고 있어요. 자,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실력도 매일매일 조금씩 느는데 매일매일 못 느끼지만 그게 막 쌓이고 6개월, 1년 되면 어마무시합니다. 1년 전에 시험 봐셔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을 조금 더 높이고 아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행정법 여러분 꼭 잘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문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라오세요. 24년 지방제 9급 행정입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행정입법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실 거. 그런데 이제 행정입법 문제니까 좀 행정입법 정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입법. 너무 글씨가. 자, 행정입법 볼게요. 자, 행정입법은 요거예요. 전문입법의 보충수. 원래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 법률루보. 요거 아마 많이들 공부하셨을 건데 법률루보는 법률을 마련해라. 준비해라. 이런 뜻이죠. 자, 마련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 적용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는 자, 법치주의 핵심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법률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자, 300명이 모이셔서 전문입법을 만드는 것도 훌륭하시지만 점점점 시대가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현실. 얼마 전에 보니까 2차 전지가 불이 나니까요. 일반적인 소화기로는 어린 반포너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잖아요. 재산적 피해, 인명 피해. 그런 대비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국가 적용을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전문적이고 복잡하고 다양하고 이런 행정 현실을 입법부가 따라갈 수 없는 거죠. 부족한 거예요. 부족. 이런 데서 입법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전문가 25년 동안 화재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전문가 누구? 행정부에게 입법을 위임한 거죠. 입법을 하라고 일을 시킨 거죠. 다만 입법부가 스스로 폐관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하고 전문적 입법만 그래서 개별 구체적 위임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특정 위임을 통해서 전문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행정부가 작용을 하는 거 맞죠? 대신 근데 원래 자기 거예요? 아니면 입법부 거예요? 입법부죠.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나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해당하는 행정입법을 하는 거죠. 이건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부의 작용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문입법에 보충해요. 그러니까 위임을 통해서 법률을 보충하면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게 되니까 국가 적용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정입법을 한다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행정입법의 종류. 대표적으로 크게 법규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이 있죠. 자, 행정규칙은 내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 처리함에 있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과의 관계에서 쓰는 게 아니니까 여긴 작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냥 조직법적 이런 말을 쓰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요.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 작용의 근거로서 전문입법이에요. 전문입법. 그렇기 때문에 법규 명령은 말 그대로 법규성이 있고요. 행정규칙은 내부에서 사무 처리를 통일적으로 하기 위한 기준에 불과하니까 법규성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고시 등이 있고요. 등에는 예규, 지시, 일명령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법규명령 그러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거는 만드는 주체에 따라서 구분할 뿐이에요. 둘 다 뭘 갖고 있다? 위임명령과 그 다음에 집행명령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매번 이렇게 나오죠. 아니, 요걸 통칭으로 법규명령이라고 하는데 법규명령에는 위임을 통해서 만든 명령만 존재한다. 아니에요. 위임이 없이도 자,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전문적인 내용을 그런데 새로운 내용을 담을 수 없지만 집행명령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임이 없다. 대신 새로운 내용은 안 된다. 여기는 위임이 있다. 대신 위임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된다. 이게 차이 나잖아요. 둘 다 근데 법규성이 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임명령, 집행명령, 시행령, 위임명령, 시행령, 집행명령, 시행규칙, 위임명령, 시행규칙, 집행명령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위임명령 만들 때는 국회가 위임을 잘해야 되고 행정부는 입법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위임을 할 때는 개별 구체적 위임, 당의 위임 조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예측 가능. 행정부는 입법할 때 명확하게 입법. 그래서 범위 내에서 위임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위임. 이런 것들은 맨날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그러면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할 때 행정부가 선택한 용어, 법률 용어가 애매한 용어를 선택했다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죠. 왜? 아예 법률 전문가인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면 반하지 않는다. 집행명령은 위임이 필요 없다니까요. 새로운 사항을 담을 수 없지만 그래도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시행규칙 시행령을 뭐로 본다? 예시로 본다. 이런 것까지. 하지만 행정규칙은 그 자체는 법규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부에서만 쓴다. 이게 바로 FM 한마디로 해서 정식이고요. 그다음에 예외가 있죠. 예외가. 그러면서 법령, 보충, 규칙.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에 보면 위임이 불가피하고 자 그런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경미한 사항은 고시로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럴 때 그 고시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그래서 위임을 통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그 자체는 법규성이 없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하면 법규성이 생기는 그러한 예외가 생기고요. 또 법규명령 형식이나 내용을 보니까 행정부 내부에서 쓰는 사무처리 준칙만 써 있다는 거예요. 행정규칙이다. 그래서 요거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표. 그러면서 여기서 많이 나오죠. 얘는 법규성이 있다. 얘는 법규성이 없다.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시행령 별표에 그다음에 법규성이 있으니까 상위 법령하고 충돌하지 말아야 되는데 과징금액을 정해놓은 건 최고한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는 법규성이 없다. 시행령 별표는 법규성이 있다. 이거 많이 나오죠. 나중에 소송 가서는 시행규칙 별표나 시행령 별표나 자 가중적 또는 전제가 됐을 때 그건 소액은 둘 다 있어요. 이런 건 구별하셔야 돼요. 뭐 간단하지만 요약 정의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대각도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자 위임 명령이 위임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위임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위임을 할 때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명확하게 만들어야죠. 명확하게. 그럼 새로운 입법을 하면 안 되죠. 벗어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의 내신 산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기준을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 교육감 통보한 경우, 자 기본 계획 이거 구속력이 없어요. 다만 뭐 시행 요강 사건에서 뭐 장차 시시에 이렇게 명확하다면 그 자체는 법규성이 없지만 구속력이 없지만 그럴 때는 공권력 행사 한마디로 장래 시세가 명확하다면 그럴 때는 헌법재판소는 받아주잖아요.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안 받아줘요. 산정기준, 시행지침, 마련, 시도교육감의 통보 이거는 또 시도교육감의 통보한 사건이고요. 각 고등학교 위 지침 1류조로 기속되어 내신 성적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도 그를 이대로 내신 성적 산정, 인정, 자 입학생에 대한 선발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 성적의 산정 지침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노노노노. 자 지침은 내부 기본 계획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죠. 바로 2번이 틀렸죠. 기본적으로. 자, 3번 법규명령은 법률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의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를 그러면 또 그때부터 요거 많이 나오죠. 소급하여 그러면 틀린 질문인데 맞네요. 4번 행정청이 개인택시 운송사후 면허 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 기준 해석상 당일 신청된 면허 발급이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면허 거부 처분을 했다면 이건 잘못했죠. 고려할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오늘 문제 행정입법 문제였어요. 잘 살펴보셨죠? 정리 잘 하시고요. 어려운 영역이지만 문제는 판례 위주로 또 나오는 데 위주로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매일매일 행정법 살펴봤습니다. 내일도 오실 거죠? 주말의 마지막 금요일까지도 확실하게 매일 행정법입니다.